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구에서만 3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지만 추모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대구시와 시의회 탓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개인 통장을 쌈짓돈처럼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동참해 경상북도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우울과 무기력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보호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5월 7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내리던 비가 밤부터 주춤하다 싶더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까지 계속 내린다고 하죠? 네, 이어지는 비는 낮부터 그친다고 합니다. 다만 서늘함은 종일 이어져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종일 내리던 비가 밤사이 그치나 싶더니 오늘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역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까지 비가 계속되다 낮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곳은 가시거리가 짧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연휴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3도, 안동 14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안동 21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연일 서늘해진 날씨 속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다시 햇살이 드러나겠고요. 기온도 다시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대구에서만 3만 명의 민간인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탑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구시와 시의회 탓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달성군 가창골에 10,000명 가까운 민간인이 학살당한 지 7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 유족들은 피 맺힌 원한을 잊을 수 없습니다. 유족들은 가족의 억울한 죽음도 원통한데 이른바 빨갱이란 낙인과 함께 연좌제에 묶여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세상 모를 처자식을 정나눔도 없이 하고 재판 절차 무시한 채 이성저성 갈라놨네.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가 대규모 민간인 학살의 발단이 된 대구 10월 항쟁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위령 사업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족들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했고 6년 만인 2016년 조례안이 대구시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대구시는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과 추모공원 조성, 위령탑 건립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대구시가 위령탑 건설을 위한 예산을 세웠지만 이번에는 대구시 의회 의원 33명 가운데 32명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대부분 자유한국당 소속인 대구시 의회가 아직도 대구 10월 항쟁을 좌익에 의한 폭동으로 보는 지지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갱이라고 평생 고기도 못 들고 살았는 엄마들이 남편 이름 석자 돌에 새기고 돌아가시겠다는데 그걸 못 해줍니까?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진상규명과 추모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대구시와 시의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주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개인 통장에 멋대로 손을 대 쌈짓돈처럼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다단계 업체를 통해 수억 원어치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적자는 리베이트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가 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현재 40여 명. 대부분 지적장애 1, 2등급인 이들에게는 장애인 연금 등 1인당 연간 300만 원 안팎의 국가 보조금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돈으로 의사소통이 힘든 점을 노린 유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시설은 제대로 된 동의 절차도 없이 이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맘대로 써왔습니다. 그것도 다단계 회사를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다단계 이익금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자기 표현을 못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로 이용을 한 거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경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1차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장애인 10명의 개인 통장 내역입니다. 최근 4년여 동안 건강보조식품 4천여만 원치를 구입했고 다단계 이익금으로 6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복비라든가 또 질 좋은 이제 음식이라든가 또 나들이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써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착취해서 마음대로 쓰고 계시는 거죠. 그 장애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최근 경상북도 감사에서는 더욱 심각한 보조금 유용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다단계를 통한 건강보조식품 구입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거주장애인 전원인 44명의 개인 통장에서 9,700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더욱이 이 시설의 이사장은 이 다단계 회사의 다이아몬드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이사장은 정말로 자격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봐 그게 제일 또 두렵고. 장애인 시설 측은 지난 2016년에 보호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동의서는 물품 구입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데다 무엇보다 그 이전부터 건강보조식품을 동의 없이 구입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모두 장애인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학대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해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때는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경주시는 해마다 2차례씩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도 이런 보조금 유용 실태는 전혀 몰랐고 전면적인 실태 조사 등 행정 처분에도 미온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수사 종료가 되고 나서 또 저희가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관행처럼 그냥 감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닌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장애인 시설과 이사장의 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 측이 2013년부터 수억 원어치의 다단계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이익금을 받아 사용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단계를 통한 이익금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썼다고 장애인 시설 측이 주장함에 따라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시설 측은 이사장이나 원장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8년 동안 제약회사로부터 6억 5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대구 모 종합병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종합병원 전 약재부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으로 약품 가격이 올라가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죄가 무겁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예상 추징금을 미리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동참해 경상북도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주요 거점 국가와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지역 기업들이 3천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 수출 상담회 모습입니다. 현지 바이어들이 경북에서 생산되는 기계 부품과 화장품 등에 큰 관심을 가져 활발하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산의 한 섬유기계 제조업체가 247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이 자리에서만 3천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열린 한 인도네시아 경제인 교류회에선 토마스 트리와실 롬봉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과 삼성, 포스코 현지 법인장 등이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회원들이 아주 기억하는 아주 젊은 엘리트들이 51분인데 이분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하고 특히 인도네시아에 집중해서
경북의 인도네시아 교역량은 2016년 8억 2천만 달러에서 2017년 9억 5천만 달러로 16% 증가하는 등 지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은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에 앞서 지난해 11월 경북도 남방정책 1호 사업으로 베트남 호찌민 경제엑스포를 개최해 경북의 대베트남 수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경상북도의 아세안 시장 개척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동화 엄마 까투리는 안동 출신 아동문학가 고 권정생 선생의 작품입니다. 엄마 까투리의 고향도 안동인데요. 인형과 애니메이션, 영화 등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엄마 까투리 상상 놀이터가 안동에 건립될 계획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형과 TV, 애니메이션 등으로 접하던 동화 엄마 까투리가 현실 놀이 공간에서 어린이들과 만날 날이 다가옵니다. 안동시는 최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엄마 까투리 동화의 고향이 안동이란 사실을 널리 알리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엄마 까투리 상상 놀이터를 안동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놀이터는 애니메이션을 배경 공간으로 주인공인 엄마 까투리와 마지, 두리, 셋지, 꽁지 등 꿩 가족과 함께 다람쥐, 너구리, 무당벌레 등 다양한 동물이나 곤충을 직접 보거나 만져볼 수 있도록 꾸며집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캐릭터 모양의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과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미니극장도 만듭니다. 안동시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국비 확보 작업을 거쳐 2020년쯤 상상 놀이터를 완공하고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네, 애니메이션의 자연 배경을 바탕으로 놀이와 감성, 자연교육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을 조성하고 방문하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구성으로 엄마 까투리 상상 놀이터는 이곳 안동문화관광단지 내에 조성되거나 주변 시유지에 건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는 시내버스에 엄마 까투리 캐릭터를 랩핑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왔듯이 상상 놀이터가 준공되면 가족 관광객 유치는 물론 안동 관광단지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대구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구의 전통성과 상징성이 드러나는 창의적인 관광기념품으로 공예품과 식품류, 공산품과 패션쇼품 등 관광객이 구입할 수 있는 모든 기념품이 대상입니다. 지역 제한 없이 오는 23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응모하면 되는데 대상에 상금 400만 원을 주며 선정된 작품 22점은 주요 관광지에서 전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침체됐던 강원도의 전통시장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물고기 생활유물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 전통시장에 개관했습니다. 강원 영동의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강릉 중앙시장 2층에 개관한 물고기 생활유물 박물관입니다. 옹기에 그려진 물고기와 나무로 깎은 명태 조각상까지 영동 지역의 생활상이 담긴 유물 100여 점이 전시 중입니다. 시장에 와서 뭐 두부 한 모도 사고 장보기 하잖아요. 장보기도 하고 문화보기도 하자. 그래서 이런 공간으로 오게 되었죠. 바다에서 갓 잡은 신선한 수산물과 건어물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특성을 살려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가격이 괜찮고 여기가 뭐 다 프레시하다면은 구태여 멀리 갈 필요 없죠. 재래시장이니까. 네. 그리고 또 전통 있는 오래된 시장이죠.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으로 박물관이 개관하자 상인들도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드는 게 저희 상인의 목적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자리 잡은 정선 아리랑 시장과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표 전통시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박물관과 전통시장의 결합이 앞으로 전통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혜호입니다.
최근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외롭게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요. 특히 독거노인 절반 이상이 심각한 우울과 무기력증을 겪고 있어서 보호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원주문화방송의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6세인 이경순 할머니는 벌써 4년째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병원을 갔다 오는데도 반나절이 걸리고 이 때문에 좁은 원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생활관리사가 유일한 말벗입니다. 식사 잘하고 그런 게 그냥 약으로 이렇게 견디고 또 우리 가끔 또 선생님도 만날 또 이렇게 오시고 하니까 그 힘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같은 독거노인이 원주 지역에만 6,4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이 중 75% 이상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세에서 80세 사이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80세 이상도 1,700여 명에 달합니다. 원주 지역 독거노인 중 50% 이상이 사회활동이 전혀 없으며 56.5%가 우울과 무기력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의 28%인 1,800여 명이 당장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고 원주시는 이들 중 1,400여 명을 선정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주 2회 정도 전화는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시면 돌봄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가정 방문하셔가지고 잘 계신지 안부 물어보시고.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 생활하다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300여 건에 이릅니다.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는 재량 휴일이 많은 이번 달에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가정 학부모들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이 운영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달 대구 지역 84개 초등학교가 재량 휴업을 실시하며 이 가운데 학부모가 희망하지 않은 학교를 제외한 77개 학교에서 초등 돌봄 교실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량 휴업일 돌봄 교실은 학부모들이 희망할 경우 오전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운영된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의 첫 검정고시 합격자가 오는 10일 대구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이번 검정고시는 2,304명이 응시해 67%인 1,197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 행정실과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종일 내리던 비가 밤사이 그치나 싶더니 오늘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역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곳은 가시거리가 짧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연휴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3도, 안동 14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안동 21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연일 서늘한 날씨 속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전 중엔 흐리지만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3도, 청도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9도, 청도 17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4도, 구미 15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21도, 구미 1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4도, 영양 12도 보이고 있고 낮에는 안동 21도, 영양 18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4도, 낮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다시 맑은 햇살이 드러나겠고요. 기온도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